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429조 원 규모의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애초 정부안보다 보건복지, 고용 관련 예산이 1조 5천억 원 줄어든 반면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1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표결을 보이콧했습니다. 윤광빈 기자입니다. 새해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막판 진통은 거듭됐습니다. 줄곧 예산안 합의 내용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 진행에 항의하며 예산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새해 예산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등 178명만 표결에 참여해 160명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예산에 대한 이견을 조정해 428조 9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429조 원에서 1,374억 원가량이 줄었습니다. 보건복지와 고용 예산이 144조 7천억 원으로 원안보다는 1조 5천억 원 줄었습니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정부 계획보다 각각 5개월과 2개월 늦춘 9월로 합의하면서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신 올해 예산 대비 20%가 삭감됐던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크게 늘어 19조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22%에서 25%로 소득세 최고 세율도 40%에서 42%로 인상됐습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시작 전에 끝냈어야 할 지난해 결산안을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 추계 자료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본회의 직전 늑장 처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수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역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최근 경기 호전은 수출 회복이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무역이 올해 우리 경제의 심장을 힘차게 뛰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 6위 수출 대국으로 발돋움했고 세계시장 점유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탄핵 등 정치적 혼란과 북핵 리스크 속에서도 성과를 낸 기업인과 노동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저성장 양극화라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무역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무역도 양적 성장을 넘어 포용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중소기업 354만 개 중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9만 4천 개, 불과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출을 통해 기업을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바이어 발굴, 계약, 납품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돕고 필요한 경우 대기업의 유통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와 유가 상승 등 앞으로의 무역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시장 다변화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외교 다변화를 시도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며 신북방, 신남방 정책 추진으로 그 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대미 무역 흑자가 2012년 이후 5년 만에 200억 달러에 못 미칠 전망입니다.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한국의 대미 수출은 633억 달러, 수입은 463억 달러로 무역 흑자는 170억 달러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미 무역 수지 흑자 217억 달러보다 21.6% 줄어든 겁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올해 대미 수출 증가율은 4.3%에 그친 반면 수입은 18.7%나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파업이 지난 5일 막차 운행을 마지막으로 종료됐습니다. 민자로 운영되는 9호선 운영에 대한 노조와 서울시의 입장 차이는 여전해서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인력 충원과 차량 증편 등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진행한 서울 지하철 9호선 노조가 예정대로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의 인력 충원 등을 위한 교섭을 촉구하는 동시에 서울시에 9호선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주장이 대책 없이 모두 묵살된 경우 우리 노조는 2차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 경고한다. 서울시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내년 말까지 열차 110량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열차를 기존 4량에서 6량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필요한 인력도 충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지옥철이라 불리는 9호선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것일 뿐 근로조건 개선과는 별개란 입장입니다. 9호선은 현재 민간이 운영 중으로 서울시는 관리 감독의 권한만 가지고 있는 상태. 근로시간 단축이나 근무 형태 등은 사측과 상의할 사안이라는 겁니다. 5년에 한 번 운영사의 관리 운영 계획을 건네받아 운영권 박탈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에 하나는 등 운영에 대한 개입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노조는 서울시의 부정적 입장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노사 협상 결렬 등으로 노조가 2차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찰관이 한 해 평균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모두 100명의 경찰관이 자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19명의 경찰관이 목숨을 끊었는데 직장 문제가 25%로 가장 많았고 정신건강과 가정불화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마음동행센터를 내년부터 매년 3곳씩 늘려 2021년까지 모든 지방경찰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새해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현금으로 제공됩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전액 국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최지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던 일자리 안정자금이 절충점을 찾으면서 정부 원안대로 내년 현금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영세업자를 위해 정부가 인상분 일부를 보전해주는 정책입니다.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 미만을 받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약 3조 원가량을 풀 예정인데 근로자 300만 명 정도가 고용 불안 우려를 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영세업자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현금 지원을 계속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결국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부대 의견으로 안정자금 규모를 3조 원으로 유지하고 근로장려 세제나 사회보험료 등으로 간접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와 시도교육청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부터 전액 국고 지원됩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 비율을 늘려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총 2조 586억 원 규모입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고 단서를 달아 유아 1인당 지원금이 22만 원보다 인상된다면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엿새 만에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예적금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KB하나, 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4곳이 최근 사흘 새 예적금 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올린 우리은행까지 고려하면 5대 시중은행이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 일주일도 안 돼 모두 금리를 올린 겁니다.
이들 은행의 예적금 금리 인상폭은 대체로 0.3%포인트 선으로 인상 뒤 금리는 1% 후반대이지만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대부분 2%를 넘습니다.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사고 팔 때에는 사전에 정한 투자자 명의의 계좌 한 곳에서만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블록체인 협회 준비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율 규제안을 만들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율 규제안은 입출금 거래 계좌 제한과 함께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해서 자금 세탁을 막을 방침입니다. 또 거래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지정하고 전산 설비 취약점을 연 1회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할 방침입니다. 파리바게트에 대한 직접 고용 시정 지시 시한이 끝나 정부가 행정조치와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파리바게트 측이 고용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제빵 기사들에게 진정성 여부를 일일이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파리바게뜨에 대한 직접 고용 시정 지시 시한이 만료돼 고용부가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시한을 더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앞서 본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기한이 연장된 데다 그간 본사가 제빵사 노조 등의 대화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고용부는 특히 본사가 직접 고용 대신 합작법인을 통한 고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진정성 논란이 제기된 직접 고용 포기서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동의서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 금액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입니다. 파견법상 당사자가 직접 고용을 포기할 경우 원청의 직접 고용 의무가 사라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빵사들에게 직접 고용 포기서를 받아온 본사 측은 제빵사 70%가 직접 고용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일 노조 측은 포기서가 강압에 의해 작성됐다며 이 가운데 166명의 동의 철회서를 1차로 제출했습니다. 노조는 전수조사를 지켜본 뒤 추가 철회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철회서를 철회해라. 승진이나 혜택 같은 건 못 받을 거다.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도 전화를 돌려서 저희가 일단 보호 차원에서 당장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파리바게뜨는 남아있는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에 집중하겠다고 밝혀 직접 고용을 둘러싼 진통과 법적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한국직업방송에서 12월 한 달간 세상을 바꾸는 착한 기업,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일자리를 소개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공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동시에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최근 정부의 일자리위원회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직업방송의 신직업의 발견에서는 앞으로 4주간 사회적 기업을 소개하고 관련 일자리를 살펴봅니다. 그 첫 번째로 7일 방송에서는 사회적 기업 책농장의 김대규 대표와 변영석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상임대표가 출연해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일자리 창출 효과, 또 앞으로의 전망을 소개합니다. 매주 새로운 유망 직업을 소개하는 신직업의 발견은 목요일 오전 8시에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통계청은 2년마다 복지나 사회 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또 노동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현황을 조사해서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2017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전국의 13세 이상 인구 3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 결과를 데이터 뉴스 시간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2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통계라면 우리나라의 달라진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은데요. 올해는 어떤 특징들이 있었나요? 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일과 가정 중에 무엇을 우선시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일을 우선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3.1%였는데요. 이는 사회조사 결과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내려간 결과라고 합니다.
또 2015년 조사 때는 이를 우선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3.7%로 2년 만에 10% 이상 하락한 겁니다. 네, 2년 만에 10%가 넘게 하락했다면 정말 큰 변화인데요.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일과 가정이 비슷하게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2.9%였는데요. 이는 2년 전보다 8.5%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가정을 더 우선시한다는 비율도 2년 만에 11.9%에서 13.9%로 2%포인트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가정을 중시하는 추세 때문인지 직장을 구할 때도 수입이 높은 곳보다는 육아휴직이나 복지 조건이 좋은 직장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졌잖아요. 이와 관련한 통계도 있었나요? 네, 먼저 이 직업을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수입을 가장 많이 본다는 응답이 39.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안정성이 27.1%로 2위를 차지했고요. 이 3위는 적성과 흥미로 17.1%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이 다음으로 청년들이 직장을 고르는 기준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1위는 25.4%를 차지한 국가기관이었고요. 2위는 19.9%가 선택한 공기업, 또 3위는 대기업이 15.1%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국가기관과 공기업의 선호도는 높아졌지만 이 대기업은 3%포인트 이상 하락해서 이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직장을 선택할 때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경향이 커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취업에 성공한 후에도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 직장을 잃거나 이직해야 한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고 응답한 취업자가 무려 60.4%에 달했습니다. 이 성별로는 불안감을 느끼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고요. 또 연령별로는 30에서 40대의 불안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평생 직장이 사라지다 보니 취업을 하고도 계속 불안에 시달려야 한다는 거잖아요. 점점 더 삶이 팍팍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인지 이웃과의 나눔 또한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 조사 대상 3만 9천 명 중에 지난 1년간 기부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26.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2011년 조사 때는 36.4%가 기부 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었는데 불과 6년 사이 10% 가까이 줄어든 셈입니다. 향후에 기부 의사가 있다는 답변의 비율도 41.2%로 예년보다 하락한 추세였습니다. 기부를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적네요. 이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이웃을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인가요? 이 조사를 해본 결과 기부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57.3%의 응답이 나왔고요. 다음으로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도 23.2%였습니다. 하지만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비율은 줄어든 반면에 관심이 없어서라는 비율은 크게 상승을 해서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사회적인 무관심이 더 큰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자원봉사를 해봤다는 경험 역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19.8%에서 17.8%로 줄어들면서 이 사회봉사와 나눔에 대한 인식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안타까운 조사 결과이네요. 최근 타인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혐오 문화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불안정한 현실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여유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 여건을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이 생활에 변화가 없다거나 나빠졌다는 응답이 58.8%나 됐습니다. 또 일생을 노력한다면 본인 세대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을 때 22.7%만이 계층 간의 이동이 가능하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개해 주신 통계만 놓고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고 또 일보다는 가정을 중시하는 반면 타인을 위한 기분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성향이 더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수년간 경제적이나 사회적 악화를 겪으면서 이같이 사회보다는 개인을, 또 일보다는 가정을 더 선호하는 욕구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가정을 중요시하는 성향이 강해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 타인에 대한 배려도 함께 높아졌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이네요. 이와 더불어 저 역시 나는 일과 가정 중에 어떤 걸 중요시하는 사람인지 또 기부와 복지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